고구마는 쪼개야 맛있지? 얍. 안녕하세요, 림입니다. 저의 최애 캐릭터 춘식이를 모델링하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봤습니다. 인트로에서 나온 영상에 상자에서 엉금엉금 나온 춘식이가 뿅뿅 걸은 후 고구마를 쪼개는 애니메이션까지 담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택배 송장이 뜯어지면서 휘날리고 박스가 열리면서 춘식이가 뿅 하고 나온 후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어서 당황하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눈을 끔뻑거리는 애니메이션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4편 정도의 영상에서는 간단한 캐릭터 로우폴리 몸체 에디팅, 캐릭터의 눈, 코, 입 모델링과 간단한 매트리얼로 텍스처 페인팅 후 뼈대를 심고 웨이트 페인팅을 하고 난 후 IK 리깅 방식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법, 사이클 렌더로 동영상을 추출하는 방법 등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단축키 하나는 블렌더 초기 설정과 다릅니다. 선택한 오브젝트를 확대하는 블렌더의 단축키는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넘버패드 온점인데요. 저는 3D 맥스를 오래 하다 보니 선택 오브젝트를 확대하는 단축키를 키보드의 G키로 입력하고 진행하였으니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키보드 표시에 G키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온점을 누르시면 됩니다. 춘식이를 모델링하고 텍스처 페인팅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여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델링한 춘식이에게 뼈대를 심고 웨이트 페인팅으로 관절에 할당되는 메쉬의 값을 정리하고 IK 리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든 춘식이의 모델링을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만들었던 모든 오브제를 드래그하고 G키와 G키로 이동하여 X선상 위로 위치하겠습니다. 그 상태로 컨트롤 A를 눌러 올 트랜스폼을 선택해줍니다. 올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두께가 들어간 오브제는 변형이 되는데요. 다시 모디파이어 값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볼터치의 오브제를 누르고 솔리디파이의 옵셋 값과 티크니스 수치를 조정합니다. 눈 오브제와 입 오브제도 솔리디파이의 옵셋 값과 티크니스 수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카메라 위치도 춘식이의 몸을 담게끔 위치 조정해줍니다. 왼쪽 상단 뷰포트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키보드 넘버패드 숫자 0을 누르면 카메라 뷰로 이동이 되었었죠. 아웃라이너 창에 카메라의 눈 모양 아이콘을 켜고 카메라 뷰를 보면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춘식이에게 뼈대를 심기 전 조인 에즈 쉐이프 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인 에즈 쉐이프 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인 에즈 쉐이프 키란 하나의 변형이나 2개 이상의 변형된 모델링을 하나의 오브제의 쉐이프 키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실과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 땐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를 마지막으로 작업하는데요.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가 설정되어 있을 땐 기본적인 쉐이프 키는 적용이 되지만 조인 에즈 쉐이프 키는 뷰포트 값이 0일 때 적용이 됩니다. 춘식이의 모델링은 सब디비전 모디파이어로 작업하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캐릭터의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를 지우고 सब디비전 모디파이를 추가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본 모델링을 2개 복사하여 하나는 눈을 감은 모습을 또 하나는 웃고 있는 모습으로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표정을 만든 모델링을 먼저 선택하고 원본 모델링을 마지막으로 선택한 후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탭에 쉐이프 키의 하살표를 눌러 조인 에즈 쉐이프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원본 모델링의 쉐이프 키에서 2개의 쉐이프 키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 감는 쉐이프 키의 밸류를 올리면 눈을 감고 웃는 쉐이프 키의 밸류를 올리면 웃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모델링의 쉐이프 키를 원본 모델링에 조인 에즈 쉐이프 키를 넣어 봤습니다. 춘식이의 모델링에 조인 에즈 쉐이프 키를 만들기 전 춘식이의 얼굴 오브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단계에서 모델링을 어플라이해서 두께 값을 지정해 주었으니 작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모디파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볼터치의 모델링을 선택하고 시링크랩과 솔리디파이와 미러 모디파이 3개를 어플라이 해줍니다. 입 모델링을 선택하고 시링크랩, 미러, 솔리디파이를 어플라이하고 코 모델링은 미러를 어플라이, 수염 모델링 2개도 미러 모디를 어플라이 해줍니다. 수염과 코는 सब디비전 뷰포트 레벨이 2로 동일합니다. 수염 2개를 먼저 시프트로 선택하고 코를 마지막으로 시프트 선택하여 컨트롤 J로 조인해줍니다. 입과 볼터치의 सब디비전 뷰포트 레벨이 3입니다. 각각 2로 낮추어주고 볼과 입을 선택하고 조인된 코를 마지막으로 선택하여 컨트롤 J로 조인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수염과 코, 입, 볼터치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었습니다. 눈 모델링을 바디 컬렉션으로 이동해줍니다. 컬렉션으로 이동을 원하는 모델링을 선택하고 키보드 M키를 누르면 옮기고 싶은 컬렉션으로 옮기면 되었었죠? 조인된 오브젝트의 이름을 페이스로 바꿔주겠습니다. 눈 모델링에 미러 모디파이를 어플라이한 후 Shift D로 복제 후 ESC 키를 눌러 제자리에 위치하게 합니다. 아웃라이너 목록을 보면 원본의 눈 모델링의 이름은 I001, 복제된 모델링의 이름은 I002가 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I2번을 선택하고 시링크랩 모드에 모니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시링크랩을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복사된 I2번 모델링을 G키와 X키를 눌러 왼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본 눈을 Shift D로 복제하고 ESC키를 눌러 제자리에 위치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 I3번이 복제가 되었죠? 아웃라이너 창에서 보면 I4번까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할 땐 I4번의 눈 모델링으로 다른 눈 모양의 쉐이프 키를 만들었었는데 박스에서 나오는 춘식이를 애니메이션 할 땐 사용하지 않는 쉐이프 키가 되어서 I4번은 쓰지 않게 편집하였습니다. 우선 I4번과 3번은 눈 모양을 꺼서 I1번과 I2번만 보이도록 해놓겠습니다. I1번은 춘식이 위에 얼굴 위에, I2번은 춘식이의 얼굴의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춘식이의 얼굴 위에 있는 I1번을 선택하고 시링크랩 모디와 솔리디파이, सब디비전의 모디파이를 어플라이 합니다. 왼쪽에 있는 I2번의 시링크랩 모니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어플라이가 아닌 X를 눌러 삭제합니다. 솔리디파이와 सब디비전 모디를 어플라이 합니다. 그 상태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 스텝에서 I1번을 먼저 선택하고 I2번을 마지막으로 선택 후 조인 에즈 쉐이프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셨다면 I2번의 시링크랩 모디파이를 어플라이 하지 않고 X를 눌러 삭제를 했음에도 쉐이프 키에서 I1번의 밸류를 올리면 I2번의 모습이 시링크랩 모디가 있는 것처럼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I1번의 눈 모양을 끄고 I3번의 눈 모양을 켭니다. I3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탭을 눌러 에딧 모드로 전환해준 후 A키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하거나 또는 드래그하여 모든 버텍스들을 선택하고 S, G를 차례로 눌러 눈 모양을 개슴츠레하게 에디팅 해줍니다. 에딧 모드일 때도 미러가 되게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나비 모양 옆 X 아이콘을 눌러준 후 에디팅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눈 위쪽 버텍스 한 줄을 선택하고 S키, G키를 차례로 누르고 숫자 넘버패드 0키를 눌러 일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른쪽 눈만 선택하고 회전하여 귀여운 춘식이의 눈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시링크랩 모디를 어플라이,
솔리디 모디와 सब디비전 모디를 어플라이 해줍니다. I 1번과 같은 과정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I 3번을 선택하고 I 2번을 마지막으로 선택한 후에 조인 에즈 쉐이프를 해줍니다. 그러면 I 2번의 쉐이프 키에 I 3번의 쉐이프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쉐이프 키를 다 넣었기 때문에 아웃라이너 창에서 I 1번과 I 3번은 선택하고 삭제하겠습니다. I 2번을 선택하고 Alt G를 누르면 원래 춘식이의 얼굴 위에 눈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상 초반에서 춘식이의 모든 모델링을 선택하고 Ctrl A, Apply, All 트랜스폼을 하였기 때문에 처음의 위치와 스케일, 회전값을 오브젝트가 기억해서 Alt G를 누르면 다시 눈 위치로 돌아오는 원리입니다. I 2번의 쉐이프 키인 I 1번과 3번의 밸류를 올리면 눈 위치가 Y축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베이시스 값에 시링크랩 모디의 위치 값을 넣어서 위치 값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는 I 1번의 밸류를 1로 올리고 3번의 밸류를 0으로 베이시스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베이시스였던 시링크랩 모디의 위치 값이 기본 값으로 변하게 되면서 I 1번과 I 3번의 밸류를 올려도 마이너스 Y축으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I 3번의 밸류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춘식이의 몸에 뼈를 심고 웨이트 페인팅을 해줄 차례입니다. Shift C를 눌러 커서가 월드 오리진으로 위치하게 합니다. 작아진 춘식이의 몸을 선택하고 키보드 넘버패드 온점을 눌러 화면에 꽉 차게 확대합니다. Shift A 아마추어 싱글본을 선택하여 싱글본 하나를 생성해 줍니다. 라이트 뷰에서 피봇 포인트를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선택합니다. 싱글본을 R-90을 눌러 본의 헤드가 Y축 선상에 위치하게끔 합니다. 본에서 큰 동그라미는 본의 헤드, 중간에 본의 몸체를 바디, 끝의 동그라미를 본의 테일이라고 합니다. 헤드를 클릭하고 G, Y로 본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본을 선택하고 그 상태에서 탭을 눌러 에딧 모드로 만들어주고 Shift A를 누르면 정중앙에 본이 하나 더 생성됩니다. 주황색 네모 아이콘인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를 눌러 뷰포트 디스플레이의 인프론트를 체크하여 뼈대가 모델링을 가리지 않고 쉽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로로 세워져 있는 큰 본을 먼저 선택하고 가로로 누워져 있는 작은 본을 선택한 뒤 Ctrl P를 누르고 Keep Offset을 클릭해 줍니다. Keep Offset을 하게 되면 세로로 세워진 본의 테일과 가로로 눕혀진 작은 본의 헤드에 점선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로로 세워진 본의 테일을 춘식이의 엉덩이 위치에 놓고 오른클릭 Subdivide를 해줍니다. 중간의 테일을 선택하고 G키를 눌러 목에 위치하게 한 후에 몸통의 본의 바디를 오른클릭 Subdivide를 하여 왼쪽 아래에 뜨는 창의 넘버 오브 컷에 2를 입력해줍니다. 춘식이의 머리본에 헤드를 익스트루드하여 귀본을 만들려고 합니다. 본에도 미러 기능이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의 창에 도구 탭으로 들어가서 엑시스 미러를 체크합니다. 다시 본의 헤드를 선택하고 Shift 영어 2를 눌러 미러된 본을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머리본의 헤드가 기본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기본이 선택된 상태에서 Alt P를 눌러 디스커넥트 본을 해줍니다. 점선이 생기면서 기본과 머리본의 헤드가 각각 따로 움직이지만 머리본과 기본은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기본의 헤드를 움직여 귀의 위치에 맞게 위치해주고 라이트 뷰에서도 기본이 귀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쇄골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 쪽에 위치해 있는 헤드본의 테일을 선택하고 Shift 2를 눌러 본을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Alt P를 눌러 디스커넥트 본을 해주고 쇄골본의 헤드를 손끝까지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오른클릭 Subdivide 하고 왼쪽 밑에 창에 숫자 2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탑뷰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되는 본을 선택하고 G, Y로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살짝 위치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팔꿈치의 본을 인체의 팔꿈치의 뼈처럼 살짝 굽혀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나중에 IK 리깅을 할 때 굽혀지는 방향을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만든 본들의 위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팔 쪽에 위치한 본들을 Alt X를 눌러 와이어 프레임 모드에서 춘식이의 팔 본의 위치를 잡으면 좀 더 수월할 겁니다. 골반뼈와 다리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엉덩이 위쪽의 본을 선택하고 Shift 2를 눌러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Alt P 디스커넥트 본을 해주고 다리뼈의 헤드 본을 선택하고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다리뼈를 सब디바이드하고 라이트 뷰에서 무릎뼈를 플러스 Y축 방향으로 살짝 빼주겠습니다. 춘식이의 몸에 맞는 뼈를 만들었으니 본 프로퍼티 스텝에서 해당 본에 맞는 본의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뷰포트에서 보이는 제일 밑의 본은 뿌리가 되는 루트 본입니다. 뷰포트에서는 제일 밑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본이기도 하죠. 처음에 루트본을 생성하고 회전을 한 다음 엉덩이 본과 헤드본, 귀본, 쇄골본, 그리고 다리본을 만들었었죠. 루트본, 즉 뿌리가 되는 본에서 본들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루트본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본 뒤에 언더바 루트라고 적고 그 다음 엉덩이도 다른 본들도 각각 이름을 넣겠습니다. 본들의 이름은 자신이 보기 편하게 지정하면 됩니다. 다만 뒤에 언더바를 넣어서 L과 R을 구분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상하단을 나누어 어퍼 로우로 왼쪽 다리는 L, 오른쪽 다리는 R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지정을 다 하고 나서 본들이 잘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탭을 누르면 포즈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포즈 모드로 변환이 되었을 땐 하나의 본을 선택하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드본을 회전하여 귀가 같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해 보고 쇄골본을 회전하여 팔꿈치 본과 손본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확인해 보고 다리본을 움직여 다리만 움직이는지 확인해 봅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컨트롤 탭을 눌러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옵니다. 만들어준 본들을 춘식이의 몸에 심어줄 차례입니다. 팔을 제외한 모든 오브제를 선택하고 본 오브제를 마지막으로 선택해 준 다음 컨트롤 P 위드 오토매틱 웨이트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탭을 눌러 포즈 모드로 전환한 뒤 본들이 잘 심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리저리 회전하며 보니 귀 부분과 팔 부분, 다리 부분에 웨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몸체의 웨이트를 확인했으니 아웃라이너 창에서 눈, 코, 입 부분과 바지의 오브제의 눈 모양을 끄고 팔에 본도 심어주겠습니다. 팔 모델링을 먼저 선택 후 본을 마지막으로 시프트 선택하고 컨트롤 P, 위드 오토매틱 웨이트를 선택해줍니다. 컨트롤 탭으로 포즈 모드로 변한 후 팔에도 본이 잘 심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비교적 가느다라한 팔은 해당 메쉬들이 웨이트가 잘 적용이 되었는데요. 회전했던 봄들을 포즈 모드로 들어가 A키를 눌러 전체 선택 후 Alt를 누른 채 GRS를 눌러 위치, 회전, 스케일 값을 원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몸체의 웨이트를 재적용하는 웨이트 페인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탭을 눌러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본 오브제를 먼저 선택하고 시프트를 눌러 몸체 모델링을 마지막으로 선택합니다. 컨트롤 탭을 누르면 11시 방향에 뜨는 웨이트 페인팅 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옮겨 웨이트 페인팅 모드로 들어갑니다. 화면에 춘식이의 몸에 파란색과 초록, 노랑, 빨간색이 보이는데요. 파란색은 웨이트 값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본을 움직였을 때 범위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메쉬가 웨이트에 많이 지정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의 색상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거나 더해주고 빼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웨이트를 재적용할 겁니다. 우선 웨이트 페인팅을 하기 전 오른쪽 툴 탭을 눌러 웨이트 브러쉬의 옵션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드밴시드의 화살표를 눌러 앞면에 웨이트를 넣으면 뒷면까지 웨이트가 동일하게 들어가게끔 프론트 페이스 온리 체크를 꺼주겠습니다. 어큐뮬레이트를 체크하여 웨이트를 지정해주는 강도를 늘어나게끔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팔로프의 왼쪽 화살표를 눌러 프로젝티드를 선택합니다. 텍스처 페인팅을 할 때처럼 웨이트 페인팅을 할 때도 X 미러 기능이 있습니다. 시메트리의 왼쪽 화살표를 눌러 미러 X를 선택해줍니다. 현재의 웨이트 값은 1입니다. 귀 부분에 초록색으로 웨이트가 들어간 부분을 없애줘야 하기 때문에 값을 0으로 만들고 웨이트 페인팅을 하겠습니다. 웨이트 페인팅을 하고 싶은 본을 컨트롤을 누른 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스트렝스와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는 단축키는 텍스처 페인팅과 동일합니다. F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브러쉬 크기를 조절한 다음 초록색인 부분을 드래그하며 웨이트를 없애줍니다. X미러를 켜놨기 때문에 화면에서 오른쪽 부분을 웨이트 페인팅 해주면 화면의 왼쪽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뷰포트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귀 부분에만 웨이트가 들어가게끔 브러쉬 칠을 해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웨이트를 정리해주고 본을 회전을 해보면 귀를 움직였을 때 엉뚱한 부분에서도 살짝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작업을 하면서 모르고 웨이트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있습니다. 이럴 땐 웨이트 값을 없애줬던 것처럼 웨이트 값을 0으로 두고 브러쉬 칠을 해주면 됩니다. 물방울 브러쉬를 클릭하여 뭉쳐있는 웨이트들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웨이트가 좀 더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에는 웨이트 값을 살짝 올려 값을 주어 브러쉬 칠을 해줍니다. 다른 본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 본을 클릭하여 기본의 웨이트 페인팅을 했던 과정처럼 모든 본들에게 웨이트 페인팅을 해주겠습니다.
범위가 큰 부분들은 우선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에 웨이트, 스무스를 하여 한번 웨이트를 풀어준 다음 진행하시면 수월합니다. R을 2번 누르면 360도 회전이 됩니다. 웨이트 페인팅을 하실 때 R을 2번 눌러 본을 360도로 회전을 하면서 웨이트를 확인하시면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몸체의 웨이트 페인팅이 끝났다면 컨트롤 탭을 눌러 9시 방향에 있는 오브젝트 모드로 나온 후 팔 모델링의 웨이트 페인팅을 진행합니다. 본 오브제를 먼저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팔 모델링을 마지막으로 선택합니다. 컨트롤 탭을 눌러 웨이트 페인팅 모드로 전환하고 메쉬들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팔 웨이트는 따로 웨이트를 재적용할 필요가 없어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 춘식이의 바지를 웨이트 페인팅 해보겠습니다. 아웃라이너 창에서 바지 모델링의 눈 모양을 켜고 본을 먼저 선택, 바지를 마지막으로 선택 후 웨이트 페인팅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리저리 회전해보면서 웨이트가 적용된 범위를 보니 춘식이의 몸체를 웨이팅 페인팅 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웨이트를 적용하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바지를 선택 후 Alt P 클리어 페어런츠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바지가 본의 기속을 떠나 본을 심기 전의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지를 먼저 선택하고 본을 마지막으로 Shift 선택 후 Ctrl P With Empty 그룹을 선택합니다. Empty 그룹은 본에 자동으로 웨이트가 들어가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메쉬를 할당하여 웨이트를 넣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창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탭으로 들어갑니다. 버텍스 그룹 창을 보면 우리가 정해주었던 본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선 무릎 아래의 버텍스를 선택해줍니다. 발의 끝에 버텍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넘버 패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범위가 확장되면서 선택이 되었었죠. 버텍스 그룹 창에 레그, 로우, L을 선택하고 어사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Alt G키를 눌러 엑스레이 모드에서 무릎 위 골반 본까지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레그 L을 찾아 어사인 해줍니다. 현재 버텍스들이 선택되어 있는 범위에 위치해 있는 본의 이름을 찾아 어사인 해주면 되겠죠? 오른쪽 발에도 동일하게 작업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하여 선택할 때 박스 셀렉션 툴이 불편하다면 W키를 눌러 서클 셀렉션과 올가미 셀렉션으로 바꿔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힙본에 어사인할 버텍스들도 선택을 하고 버텍스 그룹에서 힙본을 찾아 어사인 해줍니다. 포즈 모드에서 다리뼈가 잘 심어졌는지 확인한 다음 웨이트 페인팅을 해보겠습니다. 도구 옵션을 체크해주고 스무스로 한번 풀어줍니다. 다리분들을 움직이면서 춘식이의 다리와 바지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며 웨이트를 풀어주고 빼주고 더해주는 과정을 계속하여 반복 작업합니다.
웨이트 페인팅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춘식이의 바지에 솔리디파이 두께를 살짝 올려줍니다. 솔리디파이를 최상단으로 올려 바지의 림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सब디비전은 아마추어 밑으로 내려줍니다. 아마추어 다음에 सब디비전 모디가 위치하게 되면 아마추어가 सब디비전보다 선행되어 굽혀지는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바지 모델링을 에딧 모드로 변환해주고 A키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Alt S를 누르고 마우스를 조금씩 움직이며 전체적으로 메쉬들을 부풀려 주겠습니다. 다리를 움직였을 때 조금은 춘식이의 몸이 빠져나오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이제 숨겨두었던 춘식이의 눈, 코, 입 수염을 꺼내서 헤드본에 심어주겠습니다. 아웃라이너 창에서 눈, 코, 입, 수염의 눈 모양 아이콘을 켜서 뷰포트에 표시되게끔 해줍니다. 눈, 코, 입 또한 몸체를 본에 심을 때 같이 위드 오토매트릭으로 심어주었습니다. 포즈 모드로 들어가서 헤드를 움직여 눈, 코, 입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분도 회전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귀 쪽 웨이트가 눈과 수염까지 적용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춘식이의 몸 모델링은 한 오브젝트이고 눈과 코, 수염은 각각 다른 오브젝트입니다. 눈, 코, 입에 들어간 귀의 웨이트 값을 지어보겠습니다. 우선 춘식이의 본 오브제를 먼저 선택 후 Shift 눈 모델링을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들어가줍니다. 기본을 컨트롤 클릭으로 클릭해보면 눈과 수염에 파란색으로 웨이트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웨이트 값을 뺐던 것처럼 작업해 보겠습니다. 양쪽 귀를 한 번씩 컨트롤 클릭으로 선택하면서 들어가 있는 양쪽의 눈의 웨이트를 지웁니다. 이때 웨이트 값을 0으로 브러쉬 작업을 하는데 웨이트 값이 까만색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쇼 오버레이 옆 화살표를 눌러 제로 웨이트의 논을 액티브로 바꿔 작업하시면 됩니다. 기본을 회전해보면 눈이 움직이지 않고 수염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본 오브제를 먼저 선택, 코와 수염, 볼터치, 조인된 모델링을 마지막으로 Shift 선택하고 웨이트 페인팅 모드로 들어와 준 뒤 컨트롤 클릭으로 양쪽 기본을 선택하고 웨이트 값을 빼줍니다. 헤드본을 컨트롤 클릭으로 선택하고 R을 2번 눌러 360도 회전을 해보면 살짝씩 코, 입 모델링이 본을 따라오지 않는데요. 웨이트를 1로 올리고 눈, 코, 입, 수염, 볼터치의 오브제에 웨이트 값이 빨간색이 되게끔 넣어줍니다. 다른 본들도 똑같은 작업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팔을 움직였을 때 수염과 볼이 움직인다면 코, 입, 모델링의 웨이트 페인팅 모드로 들어가 웨이트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뼈가 잘 심어졌으니 IK 리깅을 해보겠습니다. 본 오브제를 선택 후 졸라맨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탭으로 들어가 뷰포트 디스플레이의 왼쪽 화살표를 눌러 세모 모양인 본드를 자신이 알아보기 쉬운 모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막대기, 박스, 둥근 구체 등 많은 모양들이 있지만 본들이 중첩된 하나의 본의 크기를 키워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비본의 박스 형태가 중첩된 본의 크기를 키울 수 있기에 저는 비본을 선택하고 IK 리깅을 하겠습니다. 비본을 선택하게 되면 세모 모양이었던 본들이 네모난 박스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창에 주황색 네모난 아이콘을 눌러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탭으로 들어가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화살표를 누르고 디스플레이 에지를 와이어로 인프론트를 체크하고 본 오브제를 선택하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A키를 눌러 전체 선택한 뒤 Ctrl Alt S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모든 본들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핸드본, 즉 제가 지정한 포어암을 선택하고 Shift D로 하나 복제 후 ESC 키를 눌러 원위치로 둡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지정을 했을 수도 있으니 자신이 지정한 본을 선택하고 Shift D로 복제하시면 됩니다. 본에 엑시스 미러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서 왼쪽 핸드본을 복제하니 오른쪽 핸드본도 생성이 되는 게 보입니다. 아웃라이너를 보면 포어암 L.001이 생겼습니다. 포어암 L을 복제하니 점 다음에 001이 붙은 채 새로운 본이 생긴 모습인데요. 복제한 이 본을 선택하고 Ctrl Alt S, Y를 차례로 누른 다음 마우스를 움직여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뼈다귀 아이콘을 선택한 후 복제한 본의 이름 앞에 IK 언더바를 붙이고 뒷부분에 있는 002를 삭제한 뒤 이름을 복사하고 오른쪽 팔에도 이름을 붙여넣기 한 다음 L을 R로 바꿔 입력합니다. IK 핸드본은 직접적으로 본을 움직이는 본이 아니기에 뒷폼을 해제해 주도록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IK 핸드본의 뒷폼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루트본도 직접적으로 메쉬를 움직이는 본이 아니니까 뒷폼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IK 핸드본을 먼저 선택 후 루트본을 마지막으로 Shift 선택하고 Ctrl P, 킵 옵셋하면 핸드본과 루트본의 점선으로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엑시스 미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선 한쪽 핸드본을 루트본과 킵 옵셋하면 반대쪽에도 킵 옵셋이 됩니다. 현재는 어퍼암을 포즈 모드에서 회전하게 되면 FK 리깅 형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K 핸드본으로 만들어 IK 리깅 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포즈 모드로 변환을 한 후에 IK 핸드본을 먼저 선택 후 어퍼암을 마지막으로 Shift 선택합니다. Shift Ctrl C를 누르고 인버스 키네마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뷰포트에서 어퍼암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IK 핸드본을 선택하고 움직이면 핸드본을 따라 몸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인버스 키네마틱을 지정해준 어퍼암을 클릭하고 본 컨스트레인트 프로퍼티스 탭으로 들어가 체인 링스를 1로 지정합니다. 체인 링스는 관절에 몇 단계까지 제어를 하냐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춘식이 같이 단순한 캐릭터가 아닌 사람의 인체처럼 쇄골과 어퍼암, 로우암, 핸드암이 있을 경우에는 체인 링스를 2로 올려 제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춘식이의 오른쪽 IK 핸드본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움직였던 봄들을 포즈 모드에서 전체 선택 후 Alt GRS로 들어가 있던 값들을 원위치시키고 에딧 모드로 나와주겠습니다. IK 풋본을 만들 차례입니다. 한쪽에 레그 로우 본을 Shift D로 복제하고 ESC 키를 눌러 원위치 시킵니다. 그 상태로 Ctrl Alt S를 눌러 크기를 키우고 본 앞에 이름을 IK,
뒷부분에 002를 지우고 이름 전체를 복사한 후에 오른발의 이름에 붙여 넣기를 하고 L을 R로 바꿔 이름을 마무리합니다. 레그, 로우, L본을 먼저 선택하고 루트본을 마지막으로 Shift 선택, Ctrl P, Keep Offset 해줍니다. IK 풋본을 선택하고 레그본을 마지막으로 선택 후 Ctrl Shift C, 인버스 키네마틱을 선택합니다. 인버스 키네마틱이 적용된 레그본을 선택하고 체인 랭스를 1로 올려준 후 IK 풋본을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오른쪽 IK 풋본도 동일하게 작업하겠습니다. 힙본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춘식이가 IK 리깅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꿈치 방향과 무릎의 방향을 제어하는 폴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졸라맨 아이콘을 누르고 B본을 옥타 히드라로 바꾼 후 어퍼암과 포어암 사이에 작은 동그라미를 클릭 후 영어 2키를 눌러 본을 익스트루드 합니다. 어퍼암과 포어암이 새로 생긴 본에 붙어 움직입니다. 새로 생긴 본을 선택하고 Alt P를 눌러 디스커넥트 본을 해준 다음 G, Y 키를 차례로 눌러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살짝 빼주겠습니다. 새로 생긴 본을 먼저 선택 후 쇄골 본을 마지막으로 Shift 선택하고 Ctrl P, Keep Offset 해줍니다. 쇄골 본과 어퍼암 사이에 새로 생긴 본이 점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뼈다귀 아이콘을 눌러 IK, 폴본, 어퍼암, L로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복사하여 오른쪽 폴본에도 붙여넣기 한 다음 L을 R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인버스 키네마틱이 적용된 어퍼암을 선택하고 폴 타겟을 새로 생긴 본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본을 만들었던 IK 폴본으로 지정하게 되면 춘식이의 팔이 90도로 꺾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폴 앵글 수치를 넣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보통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90도, 180도로 꺾여서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폴 앵글의 수치를 넣어서 확인해 줍니다. 오른쪽 팔도 동일하게 작업하겠습니다. 팔꿈치의 방향을 제어하는 폴본까지 만들었습니다. 포즈 모드에서 왼쪽, 오른쪽 팔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A로 전체 선택 후 Alt를 누른 채 GRS를 눌러 수치값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무릎 방향을 제어하는 폴본을 만들겠습니다. 뷰포트 디스플레이 예제에서 옥타 히드라로 바꾼 후 레그 로우와 레그 본의 사이를 영상의 동그란 부분이 선택되게끔 해줍니다. 클릭하고 움직여보면 만들어놨던 IK 본이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레그 로우 본의 헤드와 레그 본의 테일이 이어지는 부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정했던 이름이 헷갈릴 때는 오른쪽에 있는 아웃라이너 창에 아마처의 최상단부터 확인해도 되지만 많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면 디스플레이 에즈 밑에 있는 네임을 체크하면 본의 이름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에즈를 B본으로 선택하고 에딧 모드에서 IK 레드 본을 H키로 숨기고 중간에 드래그하여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키와 Y를 차례로 눌러 플러스 Y축 방향으로 익스트루드하고 Alt P를 눌러 디스커넥트 본을 해준 다음 앞쪽으로 조금 이동합니다. 익스트루드한 본을 먼저 선택 후 Shift 힙본을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Ctrl P를 눌러 킵 옵셋 합니다. 추가한 본의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본 앞에 IK4 뒷부분에 002를 지우고 복사하여 오른쪽 발의 이름을 붙여놓고 L을 R로 바꿔 이름을 지정합니다. 팔꿈치에 폴본을 지정한 것처럼 무릎 방향의 폴본을 지정하겠습니다. 인버스 키네마틱이 적용된 레그 본을 선택하고 폴 타겟을 지정해준 다음 본을 방금 만들어 두었던 IK 폴 레그 본으로 지정합니다. 팔과 동일하게 다리가 회전되었습니다. 폴 앵글을 회전하여 다시 다리를 정면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오른쪽 팔도 동일하게 작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IK 본을 만들어 춘식이의 팔, 다리를 움직이는 과정은 끝났는데요. IK 핸드본과 루트본을 뒷폼 해제해줬던 것처럼 본을 직접적으로 제어하지 않는 팔꿈치, 무릎, 폴본과 IK 풋본의 뒷폼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어퍼한 폴본과 IK 풋본, 레그 폴본을 Shift로 다중 선택한 후에 뒷폼 옆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오른 클릭 후 Copy to Selected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뒷폼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Copy to Selected를 하지 않고 본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뒷폼 체크 표시만 해제한다면 다중 선택을 한 뒤 마지막으로 선택된 본의 뒷폼만 해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본들의 뒷폼을 해제나 뒷폼을 선택할 때는 Copy to Selected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IK본을 움직이면 해당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관절까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본을 제어하기 더 편하겠죠? IK 포어한 본을 먼저 선택하고 포어한 본을 마지막으로 Shift 선택합니다. Shift Ctrl C를 눌러 카피 로테이션을 선택하면 IK 포어암 본의 회전 방향에 따라 포어암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팔과 양쪽 발에도 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IK 리깅 방식으로 움직이는 본들을 만들었으니 루트본에 만들었던 쉐이프 키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본을 클릭하고 뼈다귀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제일 아래에 있는 커스텀 프로퍼티스의 화살표를 누르고 뉴 버튼을 여러 번 눌러줍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IK 핸드본, 풋본, 그리고 쉐이프 키에 드라이브를 넣어줄 건데요. 락 오브젝트 모드를 해제하여 포즈 모드에서 다른 모델링을 누르면 선택이 되게끔 해줍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쉐이프 키의 이름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 아마추어 눈 모양을 끄고 눈 모델링을 선택하고 자신이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만들었던 쉐이프 키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쉐이프 키의 이름을 복사한 후에 다시 아마추어 눈 모양을 켜고 포즈 모드로 들어와 루트본을 선택하고 만들어 두었던 항목의 오른쪽에 톱니바퀴를 눌러 01점을 입력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1편 영상에서는 눈을 감는 쉐이프 키 하나를 만들었지만 다른 쉐이프 키들을 만드신 분들은 지금 영상처럼 만들었던 쉐이프 키들의 이름을 복사하고 카피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만드시면 됩니다.
IK 핸드본과 풋본의 드라이브도 루트본에 넣어 보겠습니다. IK 핸드본과 풋본 4개를 다중 선택하고 H로 숨긴 뒤 루트본에서 톱니바퀴를 누르고 IK 핸드, L, R 2개의 항목을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트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N키를 누르고 아이템 탭을 누르면 우리가 만들었던 항목이 있습니다. IK 핸드 L의 항목에 오른클릭 Copy as New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춘식이의 왼쪽 팔에 노란색으로 변한 본을 선택, 인플런스 값의 오른클릭 패스트 드라이브를 합니다. 초록색으로 변한 본에도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본을 선택하고 인플런스 값을 오른클릭 패스트 드라이브 하고 나면 루트본에 드라이브를 넣은 IK 핸드 L의 수치를 0으로 바꾸면 FK로, 1로 바꾸면 IK로 포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동일하게 IK 핸드 R 본과 나머지 IK 풋본들도 작업해 보겠습니다. 루트본의 IK 핸드 R의 수치 값에 오른클릭 Copy as New 드라이버, 노란색 본을 선택, 인플런스에 오른클릭 패스트 드라이버, 초록색 본에도 오른클릭 패스트 드라이버 합니다. 루트본에 풋본의 이름을 만들어야겠죠? 톱니바퀴를 누르고 풋본의 이름도 넣어줍니다. 저는 06 IKFL 07 IKFR로 지정하겠습니다. 핸들을 작업했던 순서대로 풋본도 동일하게 작업해 보겠습니다. Alt H를 눌러 IK 본들을 숨김 해제하여 작업했던 것들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수치가 0일 땐 FK 모드로, 수치가 2일 땐 IK 모드로 포징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쉐이프키 드라이브를 넣어 보겠습니다. 루트본에 만들었던 해당 쉐이프키의 수치 값에 오른클릭, Copy as New 드라이버, 눈 오브제를 선택하고 쉐이프키의 밸류를 조정하는 값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오른클릭, 패스트 드라이버 합니다. 변형해 두었던 여러가지 쉐이프키에도 동일하게 작업합니다. 루트본에 들어가 있는 모든 드라이버들의 수치를 적절히 조절하면 여러가지 표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트로에 나왔던 춘식이가 들어가 있는 고구마 박스의 씬 장면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